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1번부터 8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1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공급 시기입니다. 공급 시기라면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좀 외워야 될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학원에서 공급 시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찍으라 합니다. 정 안 된다 싶으면은.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속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외상 판매의 경우 현금이 실제로 수취되는 때가 공급 시기다. 외상 판매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판매 자체가 기업에게 기준이랑 똑같은 게 다 인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즉 판매한 날, 즉 공급일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단기 할부 판매의 경우 각 부문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단기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2회 이상 분할을 한다. 근데 단기예요. 그럴 때는 각 부문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틀렸죠. 그 다음 3번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 선적 1이 공급시기다. 그렇죠.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거는 무조건 선적 1이 공급시기인데 예외적으로 선적이라고 환가일이 있을 때 환가일이 더 빠른 경우에는 그 환가일로 봅니다. 예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선적일, 그러니까 배 띄우는 날, 그 다음에 기적일, 비행기 띄우는 날 그때 공급 시기로 보고 있어요. 특히 영세 매출인 경우에는. 내국 신용장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고 용역도 해당이 돼요. 세형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발급 시기가 재화의 공급의 용역 시기다. 이거는 이제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받는다고 확실시 될 때 발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예외적으로 7일 이내에 대가를 받고 미리 발행을 했을 때 그 시기로 이제 해가지고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시기로 옳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제가 다시 보충해 설명하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예외적으로 선적일하고 한가일 더 빠를 때 한가일로 본다 했잖아요. 근데 이 선적이라고 한가일은 직수출인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제가 잘못 봤어요. 내국 신용장은요 달라요. 내국 신용장은 이제 그 영세율 생겨나서 발행하는 시기, 즉 공급하는 날에, 그러니까 인도 기준이죠. 말 그대로 인도 기준이랑 똑같이 적용이 돼요. 수출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국 신용장으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건 직수출인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정답에 옳은 거는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2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영세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영세율은요 0%지 이게 면제된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 꼭 참고로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1번입니다. 영세율 제도는 해당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뿐만이 아닌 그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0%다라고 하면은 과세되지 않은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영세율 제도는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에 적용한다. 영세율 제도는 맞는데 그게 이제 조특례에 해당하는 부분도 영세가 되는 게 있어요. 몇 개가. 그런 부분도까지 포함해서 얘기한다면 맞겠지만 일단 하나만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근데 회계관리 1급에서는 원칙상 맞으면 그냥 다 맞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안 되죠. 왜? 면세를 포기했을 때 영세 적용이 가능해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세 적용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양고추다라고 하면은 영양고추에서 이제 수출을 하거든요. 수출을 해가지고 할 때는 이제 면세업자로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이제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적용으로 받기 때문에 못 받아요. 영세 적용을. 못 받아요. 이거는 엄밀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영세 적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면세 포기를 했을 때만 영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면세 포기 안 할 때는 못 받아요. 3번은 아닙니다. 4번 영세율 제도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0%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건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3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면제입니다. 자, 1번입니다. 사업상 증여와 면세 사업에 전용되는 자가공급. 이 부분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2번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내국 신용장은요 이제 AC 노컬, 노컬 A씨죠. 노컬 A씨에 의해서 수출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은 맞아요, 틀려요? 발급 의무 면제가 아니에요. 발급 꼭 해줘야 돼요. 그 다음 3번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 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직수출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세금계산 발행이 이제 면제가 돼요. 그 다음 4번 재화를 직접 수출하는 경우.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가 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제되는 종류로 옳지 않은 거 몇 번? 73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4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의 제1기 예정 신고 기간의 거래 내역입니다. 제1기 예정 신고 기간에 가표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과세 표준입니다. 자, 매출액 봅시다. 3천만원. 매출 애누리와 매출 할인액을 차감전 금액이다. 근데 만약에 차감된 금액이다 라고 하면은 매출 애누리하고 할인액은 무시가 되는 부분이고요. 매출 차감전 금액이니까 요 위에 두 개는 빼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가 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이 글자를 조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차감 전 금액이니까 두 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600만원을 뺀 2,400만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운송 중에 파손된 반품액 당연히 이거는 못 팔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매초처럼 받은 연체이자예요.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 주는 게 늦어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이자를 넣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일부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연체이자는 돈을 안 줘서 그런 거지 물건을 판매해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서 포함시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표를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2,3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상가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3일의 2023년 제1기 확정 신고에 대한 부가세 가표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과세 표준입니다. 자, 볼까요? 보증금 1억 원에 월 150만 원입니다. 월 150만 원이라면은 4월 1일 거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4월, 5월, 6월 이 3개월치 합치면 되죠. 얼마예요? 4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인데 이 알파는 뭐예요?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1억이죠. 그래서 1억이고 곱하기 과세기간 일수예요. 4월달은 며칠까지? 30일까지. 5월은 며칠까지? 31일까지. 6월은 며칠까지? 30일까지. 며칠? 과세기간 91일이 됩니다. 4에서 6월달까지. 나누기 365일입니다. 24년도 문제는 6년이 끼어서 366일이고요.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4%로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997-260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450만원에서 997260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얼마냐면은 5497260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이 두 가지 금액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497260. 다음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6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매입세 공제입니다. 뭐 웬만한 건 다 아실 거예요. 자, 1번입니다. 세금계산서 미수령한 경우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한 부분이죠. 근데 미수령해도 이게 이제 과세기간 종료 전까지, 그러니까 아니다, 신고 납부하기 전까지 매입세 공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받으면은 공제가 되는데 그 이후에 받으면은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2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당연한 거죠. 관련이 없는데 본인 같으면 해주겠냐 이거예요. 안 해주죠.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3번 토지를 임차하고 부담한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토지를 임차를 했을 때 토지의 임대는 과세예요. 근데 토지의 매매는 면세예요. 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토지의 임대를 과세라고 아시는 분이 제가 100명 중에 한 5명도 안 된다고 봐요. 토지의 임대는 과세인데 토지의 매매는 면세예요. 그래서 3번을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많이들 틀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4번이 틀렸죠. 뭐예요? 면세가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당연하죠. 면세 사업과 관련된 있는 부분은 세액 자체가 면제인데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공제 불가죠. 그래서 4번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틀린 거 몇 번?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77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이 답이 됩니다. 접대비 명세서, 기업 업무 추진비 명세서는 법인세법에 해당하는 부분의 서식이에요. 이 서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등 합계표, 매출처별, 세계사서 합계표, 영세율 첨부 서류는 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의 서식이에요. 그래서 제출한 서류를 옳지 않은 것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78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가산세. 자, 볼까요? 1번 미등록 가산세.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렇죠. 2번 매출처별 세무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시 가산세. 매출처별 세무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 또는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누락하는 경우. 그렇죠. 2번에 대한 부분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시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사실 매입처별 같은 경우에는요, 예정 때 제출 안 해도 확정 때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매입은 그렇게 중요시하게는 안 봐요. 왜냐면은 세액을 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불공제에 대한 부분은 까다롭게 보는데, 합계표를 안 낸다? 확정 신고 이후까지 안 냈다? 전액 불공제거든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가산세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비사업자의 세무계산서 발행 가산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무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비사업자의 발행 가산세가 추정이 되나? 뭐 발행돼 있으니까 추정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같은 경우에는 뭐 부가세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옳지 않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79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올바르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김 부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도 전자세무계산서 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 김 부장이 뭐 듣고 싶다니 뭐 말도 안 돼서 하고 있죠. 실제 실무면은 김 부장이 야, 이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막 그럴 텐데. 그래서 뭐 듣고 싶다니까. 자, 2차장입니다. 전자세무계산서 제도는 발급 의무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무계산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며, 저희 맞죠? 전자세무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도 원하면 전자세무계산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박 과장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공급 가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전자세무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의무 발행이죠. 법인은. 양대리. 저는 전자세무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존의 세무계산서와 달라서 다소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양식은 같아요. 종이 부분하고 전자 부분하고 같아요. 근데 입력을 안 하면은 다음으로 못 넘어가니까 문제인 거지. 같아요. 그래서 양대리 같은 경우에는 잘못 얘기한 거죠. 외국에 있는 세무계산서랑 작업받나? 네, 그런 이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정사원입니다. 그래도 전자 세무계산서로 인하여 세무계산서 보관 의무가 면제되고
세무계산서 학계표 제출 의무도 면제되어 납세 협력 비용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간과 비용이 좀 절감되는 부분도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양대리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80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3년 11월 15일 주식회사 용산에게 1억 원의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2024년 1월 14일 제품상 하자로 이후로 3천만 원의 재화가 반품됩니다. 이때 수정 세무계산서상 작성 연월일란에 기재하여야 할 날짜로 옳은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정 발행인데 저는 회의관리 읽어가면서 이 문제 처음 본 것 같았거든요. 반품이잖아요. 반품은 수정 발행 사유가 뭐냐면은 재화의 환입이에요. 재화의 환입은요, 날짜가 환입된 날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1월 15일에 판매를 했고요. 그러면은 뭐예요? 1월 14일에 반품이 들어온 거죠. 반품 기간도 훨씬 지났는데 반품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품액 이후로 3천만 원의 재화가 반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입된 날로 기재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몇 월로 하면 돼요? 2024년 1월 14일로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80번에 다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재무회계 파트와 이제 세무회계 파트 나누어서 진행을 했고요. 재무회계 파트는 촬영 일자가 4월 26일 토요일이고, 세무회계 파트는 4월 30일, 이제, 수요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4월 30일에 제가 이제 촬영을 했기 때문에,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쉬시겠지만, 저는 회사상 쉴 수가 없습니다. 슬픕니다, 매우. 하여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최대한 지금 현재 편집도 하고 있고, 업로드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소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모의고사도 이제 2025년도 것도 재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도 여러분들께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또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8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